스토리텔러 김 작가의 텔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의미를 찾아 우리가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채널 스토리텔러 김 작가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서 경험을 하였었는데요. 과거에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치밀하게 3개년, 5개년, 10개년 계획 등을 잘 세우고 회사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목표 달성을 외쳤었습니다. 그리고 비전 2010, 2020 프로젝트라는 계획서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1년만 지나도 시대가 변하고 있죠. 계획이 맞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변하고 급변하는 변화를 몸으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의 시대가 아니라 대응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선택지를 두고 유연함과 개방적으로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변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15년째 해마다 트렌드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책을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가 공저로 내고 있는데요. 올해에도 트렌드 코리아 2023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2023년의 트렌드를 미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은 토끼띠입니다. 그래서 책은 토끼의 도약이라는 의미로 래빗 점프라고 하는 타이틀을 정하고 이 추고 요약은 래빗 점프 10개의 알파벳을 가지고 2023년 트렌드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평균 실종. 두 번째, 오피스 빅뱅. 세 번째, 체리 슈머. 네 번째, 인덱스 관계. 다섯 번째, 뉴 디맨드 전략. 여섯 번째, 디깅 모멘텀. 일곱 번째, 알파 세대가 온다. 여덟 번째, 선제적 대응 기술. 아홉 번째, 공간력. 열 번째, 네버랜드 신드롬입니다. 첫 번째, 평균의 실종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전망이 불투명한 2023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가와 금리의 상승, 소비의 위축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불황은 이미 시작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가 경험해왔던 세계화는 끝났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2022년 3월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1990년대 이후 진행된 세계화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를 지탱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으로 우리는 세계화 시대의 종언을 목도하고 있다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아니며 이들의 대립은 꼭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을 포함한 자유주의 진영과 러시아, 중국, 북한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진영의 대립으로 이어져 신냉전 시대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대만과 중국의 갈등, 미국과 중국 간 대립 등 그간 하나의 공동체를 지향하던 세계는 자원, 외교, 안보를 중심으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난 3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평화와 공존의 시대에는 막을 내리고 엄청난 위기감 속에서 사람들은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이 평화의 시대라고요? 우리나라는 97년 IMF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었으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 세계적인 여파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문제가 있었을 뿐 큰 세계적인 전쟁이나 위기는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무튼 지금까지도 쉽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앞으로 펼쳐질 미래는 그동안 30년과는 다른 양상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더 어렵고 힘든 미래가 예측된다는 것이지요. 특히 이 책에서 가장 첫 번째로 꼽은 키워드가 평균의 실종입니다. 지금까지는 평균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무난한 상품, 보통의 의견, 정상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특한 상품들이 선택을 받고
극렬히 찬성하거나 극렬히 반대하는 의견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됐던 것이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규정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성의 가치가 제각각 인정받으면서 평균적인 생각은 점차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장이나 사회에서는 물론이고 개개인의 삶과 가치관에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지던 전형성이 사라지는 현상을 가리켜 평균 실종 트렌드라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정규 분포가 통용되는 시대가 아니라 양극화, 단극화, N극화, 다극화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피스 빅뱅입니다. 요즘 시대를 대사직의 시대라고 한다는데요. 팬데믹으로 인한 재택근무를 경험한 사람들은 일터로 복귀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또 최소한의 일만 하는 조용한 사직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빠른 퇴사가 대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피스 탈출의 분위기를 타고 구인 구직 플랫폼 시장은 호황을 맞았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퇴사를 준비하는 이른바 퇴준생들을 겨냥한 비대면 서비스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직장인 커리어 플랫폼 리멤버는 경력직 구인 구직 서비스 리멤버 커리어를 운영 중이고, 자플래닛 등 취업 플랫폼 기업들도 경력사항을 입력해 두면 수시로 이직 제안을 받을 수 있는 스카우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T 업계에서는 심각한 인력난으로 인재를 추천한 내부 직원에게 보상금을 제공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회사를 오래 다닐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승진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는 과장이 되기를 거부하는 대리들을 일명 진거자, 진급 거부자라고 부른다고 하니 직장 문화가 크게 바뀌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회식이나 잦은 회의 같은 과거의 직장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조직과 개인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방안 마련을 하여야 하는지 고민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체리 슈머.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자들의 대처라는 시각에서 보면 체리 슈머의 등장을 일시적인 변화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생겨난 현명한 소비관리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기가 좋아져도 계속 발전해 나갈 추세적인 변화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체리 슈머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체리 슈머를 불황 속에서 꼼수를 부리는 소수의 특이한 소비자로만 바라봤다면 이제 그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짜만 바라는 블랙 슈머로 오인하거나 싸게 사기에 급급한 체리피커 소비자라고 간과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똑똑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덱스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친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요? 저 같은 경우 친하다는 관계에는 자주 만나는 친구나 직장 동료들이 아닐까 하는데요. 최근에는 친하다의 의미를 정의 내리기가 간단치 않습니다. 요즘의 관계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여러 SNS 활동을 통해서 관계의 스펙트럼이 복잡하게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칭하는 말도 베프, 실친, 패친, 트친, 인친, 찐친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의 관계는 인덱스, 그러니까 목록표, 색인을 만들어서 관리가 필요할 만큼 복잡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뉴 디맨드 전략입니다. 불경기라고 해서 무조건 소비가 위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명품 시장은 성장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또한 단지 소득 격차가 커지기 때문만은 아니죠. 소위 작은 사치를 위한 상품,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 상품, 구매에 열망을 불어일으키는 상품 등은 불황기에도 견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경기라고 하더라도 소비시장을 획일적인 시각이 아니라 소비자 세그멘트별로 세밀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한다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이 불경기라고 하지만 지난 몇 년 사이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기술의 진보를 이루었고 앱, 가상, 비대면 경제가 크게 발달했죠. 무엇보다도 MZ세대라고 불리는 주된 소비층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러한 추세적 변화가 경기 침체라는 주기적 변화와 만나 어떤 트렌드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추론하는 일일 것입니다. 존속적 혁신, 파괴적 혁신을 통해서 줄 서서 사는 상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교체 수요, 신규 수요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디깅 모멘텀. 디깅은 파기, 채굴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대중음악 분야에서 새로운 음악을 찾아내고 유행하는 음악의 동향을 분석하는 행동을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지요. 그리고 움직임을 뜻하는 모멘텀은 물리학에서 주로 쓰였던 용어인데요. 최근 정치, 경제 분야에서 특정한 사건이나 주가의 흐름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는 계기 혹은 전환점이라는 확장된 의미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디깅을 다른 말로 하면 덕후, 오타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대상을 열렬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는 한 분야를 파고들어서 단지 깊은 취미생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효능감, 나아가 행복을 찾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일상과 디깅을 어떻게 적정하고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알파 세대가 온다. 알파 세대는 Z세대의 다음 세대를 의미합니다. 보통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이후에 태어난 2010년대 초반부터 202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세대를 알파 세대로 분류하죠. 그러니 대략 지금의 초등학생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인공지능 및 로봇 등 기술적 진보에 익숙한데 실제로 이들 세대에는 어려서부터 AI 스피커와 대화하면서 원하는 동요를 듣거나 동화를 읽어주는 서비스를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오늘날의 알파 세대에게는 더 이상 전교 1등이나 엄친아 개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비호감으로 느끼는 경향이 있지요. 달리기를 잘하든 배드민턴을 잘 치든 자신의 영역에서 하나만 잘해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파 세대는 못한다고 체념하기보다는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MZ세대 이후에 세대혁명을 주도할 세대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선제적 대응 기술. 이전에는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자신의 필요에 맞춰 조작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기술이 이용자에게 필요한 기능을 스스로 파악해 미리 제공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고객이 필요를 깨닫기도 전에 솔루션을 제공해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기술을 선제적 대응 기술이라고 책에서는 말합니다. 소비자가 환호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 기술을 선보이기 위해서는 고객의 행동을 분석해서 데이터로 축적하고 그로부터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축출한 후 타이밍에 맞는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제적 대응 기술은 소비자가 불편을 느낄 기회조차 주지 않고 위험을 감지할 여지도 주지 않습니다. 기술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불편함이 없게 하는 것이 선제적 대응 기술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 공간력. 팬데믹으로 오프라인의 소매 공간은 다 죽을 것 같았지만 죽는 건 공간이 아니라 지루한 공간이라는 겁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가볼 만한 가치가 있으면 어디든 갑니다. 힙한 곳은 을지로든 영등포든 찾아다니죠. 전자상거래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전통적인 공간에 기반한 오프라인 매장은 모두 사라질 것 같았지만 사람을 모으고 머물게 하는 공간의 힘, 공간력이 내년에는 파워를 더해갈 것이라는 것이죠. 열 번째, 네버랜드 신드롬입니다. 네버랜드는 피터팬이 사는 세상인데요. 우리 사회에 나이 들기를 거부하는 피터팬들이 많아지는 트렌드를 최근 네버랜드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아이처럼 포켓몬빵을 구입하거나 쉽고 재밌고 명랑하게 노는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의 확산을 미래가 불안정하고 힘든 상황에서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에 젖으며 위안을 얻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동반하게 된 생애 주기의 구조적 변화에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되면서 청춘의 기간이 길어진 가운데 생애 과정이 다양화되고 어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김난도 교수는 말합니다. 본인은 트렌드를 연구하니까 트렌디하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주 공식처럼 대답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성공 체험을 부인할 줄 아는 능력이 진정한 트렌드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이해를 하지 못했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무 맞는 말이라는 공감을 하게 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가장 위험한 일은 과거 큰 성공의 방정식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성공 체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진짜 유연함이고 트렌드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격변의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것은 격변 자체가 아니다. 지난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피터 드러커. 또한 책은 아주 강렬하게 말하는데요. 변혁의 시대, 바꾸다의 상대어는 유지하다가 아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바꾸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다. 지금까지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의미를 찾아 우리가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스토리텔러 이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